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수공장 주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시간. 앞에 무서운 질주 애플 의료 플랫폼의 고급 데이터에 보고인 의료정보 플랫폼 부분들의 각 기업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피핏, 그 다음 애플이 받았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 부분들을 받는 것처럼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질병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미리 그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의학 자체가 지금 가장 각광 부분들을 좀 받고 있죠. 유전자 진단도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유전자, 염색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질병에 약한지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DNA 링크라는 회사 IR 부분들을 가서 들었던 부분들, 참 그동안 그 이후에도 보면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보시면 테라제네틱스라든지 마크로제인이라든지 시젠 이런 기업들이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서울홈 자체를 바로 다 커버를 좀 시키는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예방의학 관련된 유전자 진단 이어서 이쪽 그 패스트 트랙을 받은 기업들이 플랫폼 자체를 잡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도전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장 먼저 시그널 부분들을 좀 보이고, 물론 아마존도 보였고, 각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헬스케어 도전장을 냈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연계를 하는데, 한 10개 병원하고 제휴 부분들 해서 건강정보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정보 부분들을, 아이폰하고 그 다음 아이패드 쪽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 부분들을 일단 10개지만 향후에 전체 건강의료 시스템의 채택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FDA하고 지금 시범사업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진단이 거의 80%가 넘어섰어요. 85% 정도 감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워치의 심박 센서의 데이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당뇨병 뿐만 아니라 계속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1이 보통 노멀한 부분인데 갑자기 0.5가 됐다든가 1.5가 됐다든가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심박 센서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바로 본인이라든지 병원에 호출 부분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거의 97%, 거의 100%에 가까워졌죠. 그만큼 기술력 자체가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예방의학 부분들이 진행될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죠. 스마트워치는 우리 인체 정보 부분들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끔 이제 별도 따로 놓는데 스마트워치는 계속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또 무체열 혈당 측정 기술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비밀 조직에서. 그래서 손목 피부에 빗을 투사해 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광학 센서를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 iOS 기능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쪽 헬스케어예요. 애플의 진료,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진료 기록 조회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이 자신의 EMR하고 다른 치료 정보를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기능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헬스 레코드 기능 부분들을 이용하면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가지고 환자 EMR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환자와 그 정보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의료 기록 부분들 병원으로부터 받아갖고 저장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내용 자체를 보면 뭐 병원, 진료소, 기존 앱부분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 업체들한테 의료 데이터를 쉽게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물론 한 12개 기업 정도에서 시범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FTA하고 시범 사업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를 A, B, C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응답 자체가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 부분들을 자기가 참고해 가지고 어디서 수술을 받던가 진료를 받던가 이걸 자기가 또 결정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산업 자체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의료 정보 자체가 노출이 됐을 때 그 호폭풍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 산업 자체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전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쪽 블록체인도 여기에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FTA가 작년에 패스트 트랙 부분들 줬던 게 이런 테스트 베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장단점, 취할 거하고 취하지 않아야 될 것 부분에 대한 그 규제 완화의 어떤 계획표 부분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각 기업들이 전략 부분들이 약간 좀 틀려요. 구글 같은 경우에 자회사의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분들을 시작을 하는데 향후에 구글 앱처럼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지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10,000명 4년 동안. 조건은 그겁니다. 구글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박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당뇨병도 지금 80% 이상의 체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심전도라든지 이런 실시간 데이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4년 동안 10,000명의 데이터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부분들이 쌓이면서 어디가 어떤 신호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질병이 나오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향후에 어떤 질병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진단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데이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아웃풋 신호 부분들을 뽑아내면서 이 공통 분모를 다른 산업군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에게 4년 동안 스마트워치를 착용 생활을 하면서 각 질병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람의 생활 통해 가지고 질병 위에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답 부분들을 얻겠다는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 워치를 통해 가지고 심장질환을 상시 진단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명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원격 서버죠, 이용한 환자 데이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업의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그리고 워렌 버핏하고 JP 모건하고 조합이 좀 생뚱맞기는 합니다만은, 이 회사 직원들 세계 업체 직원이 120만 명 임직원 대상으로 향후에 직원들의 의료 비용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 의료보험 부분들 공동 창립 부분들을 결정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본 게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죠. 이윤 목표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 말씀드렸어요. 세계 업체의 직원이 120만 명 임직원 대상입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파급력 부분들을 가질 수 있고, 직원들의 의료비용 문제 해결에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웹이든 여기서 시범사업이든 하나에 딱 정리가 되면 다른 업체 쪽으로 당연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아까 구글이 10,000명의 데이터를 4년 동안 판다고 했는데 여기는 120만 명이에요. 여기서 나올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리고 이 산업군 자체를 키웠을 때 기본 헬스케어 쪽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2년도에 미국 헬스케어 투자 쪽에 2억 달러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270억 달러예요. 거의 뭡니까? 퀀텀 점프를 좀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디슨 통해 가지고 디지털 엑스레이 등의 첨단 의료기기 부분을 대거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2부에서 뭐 루닛이라든지 몇몇 스타트업 기업들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이걸 빅데이터 부분을 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 기기 쪽에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쪽에 집중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다른 기업들 대비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전장 쪽에서 LG가 상당히 수직 계열화 부분을 통해 가지고 LG 이노텍, LG 전자, 모터,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LG 화학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 부분들을 축적을 했는데 삼성은 조용조용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만 인수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퀀텀 점프 부분들을 좀 했죠. 그러지 않을까, 그럴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이 디지털 엑스레이를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다른 업체들이 항상 보면 삼성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가진 않죠. 산업군 자체가 커지면 거기에서 뭔가 꼼수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 부분들을 확보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죠. 그래서 하만인수, 그 다음에 이재용 씨 풀어주기 전략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번에 풀어줬죠. 말도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풀어주고 나니까 반대 여론 자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평택의 투자, 그 다음에 다양한 투자,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당근을 주고 있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다음에 어느 쪽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 부분들을 어느 쪽에서 할 건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들은 셀트리온처럼 투자한 만큼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죠.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만큼 일단 어느 정도 반열 부분도 올라왔어요. 하만도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삼성 그 전장 부품 쪽의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약 관련된 부분들에 IoT까지 연결돼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 부분도 업데이트 준비 시켜놨습니다. 근데 제일 미진하게 나오는 게 이 분야 자체가 의료기기 자체가 진입 자체가 워낙 넘사벽이 많아요. 진입 장벽이 또 많고 기존 업체들이 판매 유통망이라든지 이 전체 시스템 부분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아마존이 그 제약 중소형 병원의 그 의료 약품 부분들 납품하는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험사하고 이쪽 의료 체인 부분하고 합병 부분들 진행하면서 그걸 막 대응하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금 다 영역 파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도 역시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술력 부분들, 실력, 얼마든지 더 접근할 수 있는 여지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4차 산업혁명에 보니까 이쪽 그 의료 쪽,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더디게 지금 진행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이 부분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급증 부분들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찬밥 홀대를 받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국내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시스템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역시 5G입니다. 5G가 됐을 때는 여기에 그 산업 부분들의 그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의 M&A 부분도 활성화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작년에 FTA가 빠른 규제 완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6개, 9개 업체를
패스트 트랙 부분들 줬고, 여기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삼성전자, 애플, PPT를 줬는데, 애플은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랫폼 부분들을 만들고, 여기에 구글도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대응들이 나오는데, 삼성은 예전에 헬스, S 이런 거 외에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한 규제 완화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타이밍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진단, 예방의학 자체의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예방의학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5G,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 많은 인체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속에서 빅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게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는 그 시스템의 산업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둬야 될 것은 애플이, 구글이, 그 다음에 이 메이저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 자금 자체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하나씩 외형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뜨고 있고, 여기에 순응하는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향후에 상당히 많은 기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세 번째 주간 핫이슈 이슈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